세월은 참 무심하게도 빠르게 흘러가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엊그제 아이 초등학교 입학시킨다고 새 가방을 메워주며 눈물을 훔쳤던 것 같은데 어느새 그 아이가 훌쩍 커서 제 앞가림을 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네요. 시간은 정말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이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고 아이들은 어느새 우리 키를 훌쩍 넘어섰고 우리의 머리카락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어요. 문득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면서 정작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거울 속의 내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며 내 눈빛을 마주하고 내 얼굴의 변화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우리네 삶이 원래 그랬으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향해요.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찬물로 얼굴을 대충 적시고는 앞치마를 두르죠. 가족들 먹을 국을 끓이고 아이들 도시락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도우면서 정신없이 하루가 시작돼요. 밥솥 뚜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푸고 된장찌개가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계란 부치는 소리가 지글지글 들려오는 평범한 아침이에요. 아이들을 깨워 씻기고 밥을 먹이고 준비물은 다 챙겼는지 확인하고 학교 갈 준비를 시키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아이들과 남편이 모두 집을 나서고 나면 그제야 후다닥 세수를 하러 가요. 비누 거품을 얼굴에 바르고 차가운 물로 헹궈내면서 잠깐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내 얼굴의 감촉. 그게 전부였어요. 거울을 제대로 볼 시간도 없이 물기를 대충 닦고는 다시 설거지를 하러 가야 했죠. 정작 내 모습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어요. 아이들도 다 크고 남편도 주말에 집에 있다고 해서 몇 년 만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됐죠. 큰맘 먹고 외출 준비를 하려고 화장대 앞에 앉았는데 거울 속에 낯선 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이었어요. 언제부터 생긴 건지도 모르게 그늘진 듯 자리를 잡은 그 주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손을 들어 그 부분을 만져보니 손끝에 느껴지는 잔주름들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씁쓸했어요. 아, 나도 이제 이렇게 늙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손가락으로 그 주름을 살짝 펴보려고 했어요. 마치 주름을 펴면 시간도 되돌릴 수 있을 것처럼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나는 대체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멍하니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빨리 좀. 여보, 나 늦겠어. 내 넥타이 못 봤어? 그 익숙한 소리에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탄식 한번 제대로 내뱉지 못한 채 바르지도 못한 크림을 손등으로 대충 문질러 흡수시키며 서둘러 거울을 등지고 일어섰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 양말을 찾아주고 옷장에서 남편의 넥타이를 꺼내주고 다시 부엌으로 달려가 설거지를 마저 하고 나의 노화와 주름, 그 낯선 얼굴보다 가족의 아침 준비가 훨씬 더 급했던 거죠. 나를 돌아볼 시간 따위는 사치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뒤로 한 채 그런 계절들을 묵묵히 지나왔던 것 같아요. 내 얼굴의 변화보다 아이들의 성장이 더 중요했고 내 감정보다 가족의 평화가 더 우선이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요즘 들어 이 이마의 깊은 주름을 가만히 만져보면
참 많은 감정들이 떠올라요. 거울 앞에 앉아 손가락 끝으로 이 주름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엔 셀 수 없이 많은 불안과 기도가, 걱정과 사랑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다 사연이 있고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아이가 처음 학교에 가던 그날 아침 말이에요. 전날 밤부터 잠을 설쳤어요. 내일이면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세상 밖으로 나가는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으로 도시락을 정성껏 싸주고 새 교복을 입히고 새 신발끈을 묶어주면서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아이의 작은 몸에 비해 너무나 큰 가방을 메워주면서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여나 길을 건널 때 차 조심은 할까,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잘 지킬까, 학교 가는 길에 넘어지지는 않을까, 친구들이랑 다투지는 않을까, 점심시간에 밥은 잘 먹을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을까? 끝도 없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왔어요. 대문 앞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당부의 말을 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길 건널 때 꼭 좌우 살피고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알았어요, 엄마. 아이는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큰 가방을 메고 걸어갔어요. 대문 밖을 나서는 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는 까치발을 들고 담장 너머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빈 골목을 바라봤던 기억이 나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되고 문 밖을 내다보게 됐어요. 혹시나 학교에서 연락이 올까봐 전화기 옆을 떠나지 못했고요.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학교 시간이 되어 아이가 무사히 돌아왔을 때의 그 안도감이란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의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그 간절했던 기도가 지금도 느껴져요. 아이가 감기라도 걸려서 열이 펄펄 끓던 밤은 또 어땠나요? 옆에서 끙끙거리며 뒤척이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던지요. 밤 10시가 넘어 재운 아이의 이마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체온계로 재보니 39도가 넘었어요. 급하게 해열제를 먹이고 수건을 찬물에 적셔 짜고 또 짜면서 뜨거운 아이의 이마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미지근해지면 또 갈아주고 또 갈아주고 그 과정을 밤새도록 반복했어요. 30분마다 한 번씩 체온을 재면서 조금이라도 열이 내려가는지 확인했어요. 손바닥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어볼 때마다 조금이라도 열이 내려갔나 싶어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아이는 계속 힘들어했어요. 열에 시달리며 잠꼬대를 하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앉아서 가슴속으로는 간절하게 기도했죠. 제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만 낫게 해주세요. 까만 밤을 그렇게 하얗게 지새우면서 창밖으로 동이 트는 걸 보면서도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안도감이란, 그렇게 밤을 새우는 동안 우리의 이마엔 걱정의 골이 하나둘씩 깊어져 갔던 거예요. 그때의 그 절박했던 간절함이, 아이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지금 이 이마에 고스란히 훈장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머리 하나만큼 더 훌쩍 커버린 사춘기 시절은 또 어땠나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 치마폭에 쏙 안기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게 됐어요. 다녀왔습니다라는 말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어던지듯 하고는 제 방으로 쏙 들어가서는 문을 쾅 닫아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렸던지 그 문 닫히는 소리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로 정성껏 준비했죠.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풍기면서 밥 먹자고 목소리를 높여 불러도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어요. 한 번 더 불러봐요. 밥 먹자. 찌개 식는다.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멈춰서서 그 문고리를 잡을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며 복도를 서성였던 기억이 나요. 문을 두드리면 싫어요.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올까봐 겁이 났어요.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려 봤어요. 똑똑똑. 뭐예요?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잘못 말했다가 아이가 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혹시 무슨 고민이 있는 건 아닐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친구들이랑 싸웠나? 선생님한테 혼났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닫힌 방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복도에 서 있는 시간들이 참 길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아이가 더 멀어질까봐 그러지도 못했어요. 결국 밥상을 차려서 아이 방문 앞에 놓아두고 왔어요. 한참 후에 슬쩍 가보면 접시는 비어 있고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죠. 그래도 밥은 먹었다는 게 다행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저 아이가 언젠가 다시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고 나와서 엄마, 배고파하고 말해주길 예전처럼 제 곁에 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길 기다리며 그막막했던 시간들을 견뎠어요. 자식이라는 나무가 단단히 뿌리를 깊게 내리려면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어요. 하지만 가슴은 아팠어요. 우리는 그 서운함과 외로움을 눈물로 삼키며 걸음이 되어 주었던 거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멀어지는 것 같아도 기다려 주었어요. 그 시간들이 지금 내 눈가에 깊은 그늘이 되어 남았네요. 얼굴의 주름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같이 늙어가고 있는 남편의 등이 보여요. 유난히 지쳐 보이던 어느 주말 오후가 떠올라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주말인데 집안일 좀 도와주지, 계속 자기만 하네 하며 잔소리라도 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소파에 누워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니 피곤에 찌든 표정이 역력했거든요. 주말 내내 죽은 듯이 잠만 자는 남편의 축 늘어진 뒷모습이 왜 그렇게 안쓰럽고 마음 아프던지요. 회사에서, 세상에서 가족이라는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얼마나 많이 치이고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꾸중도 들었을 테고, 부하 직원 관리하느라 스트레스도 받았을 테고, 실적 올리느라 밤늦게까지 일했을 텐데, 그런 힘든 일들을 집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괜찮아 하며 넘어가던 그 사람이에요. 한때는 그렇게 듬직하고 넓어 보였던 그 어깨가 언제 저렇게 좁아지고 축 처져 버렸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려왔어요.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보이는 하얀 새치도 언제 이렇게 많아졌는지 서글픈 마음을 애써 누르며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이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양념에 재우기 시작했어요. 마늘, 생강, 양파를 곱게 갈아 넣고 간장과 참기름을 넣어 정성스럽게 재웠어요.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도 끓이기 시작했어요. 멸치로 육수를 내고 두부와 애호박, 양파를 넣어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끓였죠.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밑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시금치 무침도 하고 콩나물도 데쳐서 무쳤어요. 김치도 접시에 예쁘게 담고 깍두기도 꺼내 놓았어요.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울리는 칼질 소리,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집안을 가득 채우는 된장찌개 냄새. 그런 것들이 주는 위안이 있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이것뿐이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더욱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렸어요. 국그릇에 뜨끈한 찌개를 담고 밥그릇에 하얀 쌀밥을 담고 반찬들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렇게 상을 다 차린 후에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서 밥 먹어요. 남편이 잠에서 깨어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어요. 눈도 제대로 못 뜬 채로 숟가락을 들더니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맛있네. 역시 당신 손맛이 최고야. 그 짧은 한마디에 우리는 주름진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비로소 안도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밥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내 얼굴의 주름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건 이 작은 식탁을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을요.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 주름들이, 이 거친 손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내 가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작은 가정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를 증명하는 인생의 훈장인 거죠. 거울 앞에 앉아서 천천히 내 얼굴을 바라봐요. 이마의 주름, 눈가의 잔주름, 입가의 팔자주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주름이 생긴 이유를 떠올려 봐요. 이 주름은 아이가 대학 합격했을 때 기뻐서 웃다가 생긴 거고, 저 주름은 남편이 승진했을 때 자랑스러워하며 웃다가 생긴 거예요. 또 이 주름은 걱정하고 기도하느라 생긴 거고, 저 주름은 울다가 생긴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무의미한 주름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주름이 미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친근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제는 거울을 보면서 웃어주려고 해요. 예전처럼 주름을 가리려고 하거나 화장으로 덮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주름진 이 손으로 내 뺨을 부드럽게 쓸어주면서 이렇게 말해주려고요. 참 잘 살았어. 정말 많이 애썼어. 고생 많았어. 그리고 덧붙여요. 너는 여전히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워. 너의 주름 하나하나가 다 사랑의 이야기야. 자랑스러워해도 돼. 우리 모두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요. 우리의 주름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요.